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맨 마지막 모듈인 젠킨스 파이프라인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프라인 스크립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실습을 통해서 살펴본 다음에 파이프라인 기반 빌드와 문제 해결을 실습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젠킨스의 파이프라인 스크립트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조의 에이전트는 어떤 것이든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리거라는 부분과 환경 설정 부분, 스테이지 영역, 스테이지 밑에는 스테이지 스가 있고 복수가 있고 스테이지가 있고 스텝, 요 세 단계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드의 단계로서 프리페어, 빌드, 테스트, 그 다음에 배포 이런 과정들이 바로 이 스테이지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트리거라는 개념은 뭐냐면 SCM이라는 것은 소스 코드 매니지먼트, 어떤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건데 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폴은 뭐냐면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본다는 얘기인데 소스 코드는 주로 GitHub에 있습니다. GitHub에 소스 코드가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주기적으로 돌아보는데 여기는 주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는 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날짜가 되겠고, 그 다음에 month, 그 다음에 요일이 되겠습니다. 데이트 이렇게 되겠는데 요 앞에 그러면 H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해시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젠킨스 서버가 여러 개 있을 때 GitHub의 동일 서버에 동시에 접근하게 되면 GitHub에 부하가 걸리겠죠. 그래서 그것을 주기를 서로 약간씩 차이나게 조절을 해둠으로써 GitHub의 부하를 줄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환경에는 크레덴셜이라고 이제 보이는데 보안에 관련된 각종 키들 이런 환경 변수들을 정의해주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는 뒤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단계는 프리페어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스텝이 있는데 GitHub의 요 URL은 현재 소스 코드가 있는 GitHub의 리파지토리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실습을 하기 위해서 12번째 젠킨스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는 12번째 과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브랜치는 메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크레덴셜 아이디는 GitHub인데 GitHub의 이 크레덴셜 아이디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해보시면 거기서 정해진 여러분들이 임의로 GitHub의 크레덴셜 이름을 주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여기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빌드 단계에서는 스텝에서 현재 작업 중인 현재 디렉토리에서 도커 컴포즈 명령을 줘서 빌드를 하는 서비스를 빌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런 파이프라인 스크립트가 없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그 프리페어 단계에서의 내용과 이런 빌드 단계에서 이런 명령어들을 한 사람이 주기적으로 3분마다 소스 코드가 변경이 됐는지 확인하고 또 이런 빌드 과정의 명령어를 실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사람으로서 하기에 참으로 난감한 일이지만 이런 파이프라인 스크립트가 있어서 자동화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그 단계는 뭐냐면 GitHub에서 소스 코드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 작업 중인 워킹 하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는 GitHub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빌드가 되면 이미지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도커 위에 애플리케이션이 탑재가 돼가지고 이미지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를 도커 허브라는 데다가 올리게 됩니다. 도커 허브에 올리게 되는데 이 도커 허브에 올릴 때는 이미지에 태그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젠킨스에서 빌드하는 그 순서대로 넘버가 자동으로 돼서 넘버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도커의 그 사용자 네임, 자기의 개발자의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비스 이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몇 번째 빌드 버전인가, 이 부분은 자동화, 젠킨스가 자동으로 부여해주는 넘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분류를 하게 되고 태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시 단계는 조금 전에 워킹 데스크탑에서 이것을 이제 도커 허브, 인터넷에 걸쳐서 도커 허브에다가 올려 업로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쉘 스크립트가 있게 되고 도커 로그인하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이 과정은 뭐냐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앞에 엔바이러먼트에서 이미 선언이 되어 있는 것들이고 거기에 크레덴셜에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레덴셜을 이용해서 도커 허브에 로그인을 하는 과정이고 조금 전에 그 태그 단계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푸시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커 유저의 밑에 리파지토리의 이 빌드 넘버로 푸시를 해주는 과정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없다고 한다면 개발자가 3분 단위로 이미지를 빌드하고 그거를 다시 태그를 달고 이거를 도커 허브에 로그인해서 푸시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사람이 해야 될 거지만 이런 파이프라인 스크립트가 있음으로 해서 자동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에서는 이보다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환경 변수라든지 크레덴셜이 적용돼서 운영이 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파이프라인 기반 빌드와 문제 해결에 관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파이프라인 스크립트 작성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젠킨스의 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단에 Create Job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네임으로서 PVP로 입력을 해주시고 아이템 타입은 파이프라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에다가는 OSS 프랩 TV의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간단히 써놓고요. Not allow concurrent build를 해주고 GitHub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GitHub에서 이 URL을 가져오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GitHub에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Your Repositories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OSS 프랩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오늘 실습할 두 개의 리파지토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이고 이 부분은 웹 애플리케이션인데 먼저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셔서 코드 부분을 눌러주시면 여기 리파지토리의 주소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젠킨스로 가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리파지터리에 올린 다음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GitHub에 있는 주소를 복사하시면 쉽게 오탈자 없이 저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프로젝트는 지금 된 상태이고 이 부분에 이제 다시 수정을 하고자 할 때는 구성이라는 부분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파이프라인 스크립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 앞서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폴은 3분마다 이 GitHub에 있는 내용이 변경됐는지 확인해서 변경이 됐을 때는 이 하단 부분을 실행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덴셜은 도커 허브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고 프리페어 단계에서는 GitHub에 조금 전에 그 URL로부터 메인 브랜치의 GitHub의 크레덴셜은 조금 전에 액세스 토큰을 제너레이터하고 만들어준 그 키에 의해서 접근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빌드 단계에서는 도커 컴포즈 빌드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는 여기 OSS 프렉 CBP에 보시면 도커 파일과 애플리케이션이 있게 되는데 그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도커 파일과 도커 컴포즈 파일을 이용해서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빌더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젠킨스에서 나중에 도커허브 유저 네임에다가 그 빌드 넘버를 자동으로 붙여서 태깅을 해주고 그 태깅된 내용을 도커허브에 로그인해서 푸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V에서 저장을 해주시고 세이브를 해주시면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빌드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진행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아래 꺽쇠를 누르면 파이프라인 오버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프리페어 단계를 준비하고 있고 그 진행 상태가 이와 같이 하단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페어는 이상 없이 진행이 됐고 빌드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 단계에서 이미지를 지금 생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이제 마지막에는 푸시로 해서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 푸시하는 과정이 남아 있겠습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의 전체적인 실행이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스타트부터 프리페어, 빌드, 태그, 푸시에서 엔드까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때는 이와 같이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 중간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이 빨간 부분으로 돼서 해당 부분에 이 로그를 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리페어의 9.7초, 빌드에 약 한 2분 11초, 그리고 19초 해서 약 한 3분 정도 전체적으로 소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러면 도커 허브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프렉 12가 젠킨스의 자동화된 개념으로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이 이 이미지가 바로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올라온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내려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받아서 실행을 해볼 텐데 먼저 이쪽에
필수 폴더로 간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허브에 이와 같이 조금 전에 올린 길섬2의 프렉 12의 태그 넘버 1번, 이것은 빌드 1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운받아서 한번 이걸 실행해 보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커 풀이라는 명령을 쓰게 되는데 제 아이디를 입력하고 도커 허브에 슬래시 프렉 12에 p 하고 1번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다운이 됐고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는 도커 이미지스 명령으로 보게 되면 길섬리에 프렉 12p의 1번의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커 풀 요 명령어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고 홍길동 대신에 본인의 도커 허브에 유저네임을 여기다 넣고 도커 풀로 이걸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커 이미지스라는 명령을 가지고 현재 이미지가 제대로 내려왔는지 보게 됩니다. 일섭리의 프렉 12p의 태그 1번이 정상적으로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커 런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도커 허브의 아이디를 홍길동 대신에 본인의 도커 허브의 아이디로 바꿔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와 같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이 도커에 장착이 돼서 배포가 돼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도커에 실행되는 내용을 한번 도커 데스크탑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커 데스크탑에 보시면 이 부분은 이미지가 되겠고 젠킨스하고 조금 전에 저희가 작업한 것들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로 들어가게 되면 프렉 12의 언더바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디테일스를 보면 여기에 로그 파일이 나오는데 실행된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실행을 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커 데스크탑을 통해서 컨테이너의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불필요한 경우는 이 컨테이너를 여기에서 지우거나 이미지를 정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파이프라인 기반 웹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웹 응용을 알아보기 전에서 GitHub에서 소스 코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의 소스 코드는 웨이포 데이터라고 하는 제 개인 GitHub 아이디에 OSS 프렉 12 P와 W가 있는데 P는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으로서 헬로 월드라는 간단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는 웹 애플리케이션인데 이전에 웹 HTML 실습했던 내용을 여기에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GitHub에는 도커 파일이 있는데 도커 파일에는 엔지닉스와 플라스크의 최신 버전을 내려받아서 현재 작업 중인 애플리케이션 폴더에 있는 거를 이 엔지닉스 플라스크가 들어있는 운영체제에
루트 밑에 애플리케이션으로 복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커 컴포즈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현재 도커 허브에 개인의 아이디에 있는 것을 프렉 12W로 이미지를 생성하라는 얘기고 포트 번호는 5000번으로 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요 유저 도커 유저를 직접 자기의 아이디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는 매번 자기 아이디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해주게 되면 누가 사용하든지 간에 사용하는 사람의 유저 아이디로 바뀌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젠킨스로 들어가서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프렉 12W라고 입력을 해주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이와 같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도 OSS 프렉 위에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병행으로 빌드하지 말라는 얘기고 GitHub 프로젝트에 URL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프렉 12W를 포크를 해서 여러분 개인의 아이디로 복사를 해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 거로 들어와서 이 코드 부분에 이 HTTP에서 URL을 복사를 해줍니다. 그 복사된 내용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쭉 내려가서 이 스크립트가 있는데 여기에 교재에 있는 스크립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고 저장을 해주면 끝이 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아까와 같이 매 3분마다 GitHub에 소스코드 변경 요소를 찾아보는 것이고 크레덴셜은 도커 허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프리페어 단계에서는 아까와 달리 여기 리파지토리 이름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커 컴포즈로 빌드를 할 때 이 부분이 웹이라고 하는 서비스 이름으로 바뀐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깅을 하는 것은 똑같이 유저네임에다가 프렉시비W에 빌드에 넘버를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에 로그인을 해서 마찬가지로 프렉시비W로 W와 빌드 넘버로 푸시를 해주는 이러한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파이썬 애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실행이 되고 이 진행 과정은 아래 꺽쇠에서 파이프라인 오버뷰를 누르면 그 진행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프리페어 단계는 지나갔고 빌드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파이썬인 경우 애플리케이션인 경우 2분 11초 걸렸는데 여기서도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모든 빌드 과정이 마쳐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프리페어가 2.5초, 빌드가 35초, 태깅이 약 1초 정도, 그리고 푸시가 56초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서 파이썬 애플리케이션보다도 빠르게 이미지가 빌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단계별로 진행 과정이 있고 만일에 스크립트상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로그를 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경우는 파란 녹색이 되겠고 오류가 난 부분에서 빨갛게 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오류의 사유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거기에 나온 로그 메시지를 챗GPT나 구글 검색에 입력을 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도커 허브에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프렉 12의 W가 2분 전에 이렇게 그 업로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태그는 1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내려받아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현재는 지금 우분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다시 파워쉘로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명령어를 하나씩 이렇게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도커 풀에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인의 도커 허브의 유저네임으로 해서 한번 내려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내려받아졌고 이것이 내려졌는지 도커 이미지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2W1이 이렇게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본인의 유저네임으로 변동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지금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여기 도커 데스크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눌러주시고 현재 프렉 12에 W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8080 포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을 한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위치하고 8080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행이 되면서 앞서 실습한 대로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 언어를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복수로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선택이 되고 나서 전송을 하면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앱이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나 웹 프로그램을 도커에 올려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 도커 파일을 어디에서 실행하든지 간에 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려받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탭을 하나 만들어서 주소창에 로컬 호스트 여기에 S가 있으면 보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앞서의 앱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고 여기에 번과 전공을 입력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언어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테이블 형태의 결과 페이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젠킨스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배포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